안녕하세요. 예린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수능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빈칸 추론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요. 이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오답률 중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예요. 무려 85.7%에 다다랐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 문제는 뭐가 그렇게 어려웠고, 과연 우리는 무엇에 집중했을 때, 어떤 독해에 관한 스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 수 있는가,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감지가 되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 피해가 보자, 혹은 이런 스킬들을 활용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능 빈칸 추론 33번 문제예요. 이 문제의 특징을 봤더니 일단 빈칸은 중간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좀 주목이 갔던 부분은 선택지예요. 선택지가 결과론적으로 답이 5번이었는데 5번을 고른 사람이 가장 적었어요. 그리고 오답인 1번과 2번을 고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르는 매력적인 선택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중심 소재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중심 소재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중심 소재가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까 되게 매력적이었다. 반면에 가장 적은 사람이 선택한 이 답지는 매력도가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고르기 어려운 선택지였던 거예요.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왜 답이었는지를 같이 해석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는 장면은요,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림이죠. 기분이 좋아 보진 않아요.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의 사람들은 전부 다 울상이에요. 그런데 왜 울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울상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 사진을 좀 기억을 하면서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33번 지문을 봤더니요. There have been psychological studies. 여러분, 이렇게 studies, 연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좀 반가워 하셔야 돼요. 결국에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중심 소재와 연결이 됩니다. 이 연구를 그냥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이고, 근데 연구가 하나 아니었어요. 복수형이니까 여러 번의 연구가 있었던 거죠. 이 심리학적인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 안에서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s. 자, 이렇게 지금 수동태로 보여졌다, 이렇게 하면 한국말로 조금 어렵죠? 연구를 주최하는 사람이 보여준 거죠. 누구한테? 피실험자들에게. 이 서브젝트라는 단어도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단어죠.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서브젝트 무슨 뜻이에요? 그래, 주어. 우리 영어 문법에서는 주어, 서브젝트. 그 다음에 뭐 주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과목이라는 뜻도 있죠. 지금처럼 연구라는 얘기가 나오면 피실험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3학년 혹은 1학년, 2학년이라면 다른 학년들 것도 좀 같이 풀어보고 공부를 해봤나요?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했냐면요. be subject to라는 수거가 1학년에도 나오고 2학년에도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하기 쉬운, 뭐뭐의 영향을 받기 쉬운, 이런 의미거든요. 이 서브젝트라는 단어는 되게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하시고, 어쨌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심리학적인 연구를 살펴봤더니 심리학 연구에 등장한 피실험자들한테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and asked, were asked, 이런 식으로 지금 수동태의 병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물어보다 아닙니다. 요청을 받은 거예요.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인데 어떤 요청을 받았냐, 이 사람들이 to identify, 식별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무엇을 식별해? The expression, 이 표정이라든지
or state of mind evinced.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어쨌건 이렇게 보여지는 이 마음의 상태가 뭔지 사진을 보고 우리 아까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 어떤 기분인지를 맞춰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연구가 나오면 반가워하시고 결국 그 연구의 결과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겠죠. 주제와 밀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의 결과는 are invariably very mixed. 슬픈 표정들, 울고 있는 표정 혹은 웃고 있는 표정을 봤으니까 왜 그런지라고 다 명명백백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심리 결과값이 어땠냐면 invariably, 언제나 변함없이 very mixed. 항상 그 결과값이 달랐대요. 혼재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맞췄다는 건가요? 잘 못 맞췄다는 건가요? 잘 못 맞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 챙겨두시고 다른 예시가 등장을 합니다. 17세기에요. 프랑스의 화가이자 이론가인 찰스 르브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별표를 한번 합시다.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면 예시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뭘 그렸냐? Drew a series of faces. 여러 개 일련의 얼굴들을 그려냈는데 이 얼굴들이 illustrating, 보여주고 있더래요. The various emotions,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이 감정들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는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말하자면 화가가 요청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화가님 이거 좀 그려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받을 법한 표정들을 이 사람이 그렸대요. 그 그림들을 보고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습니다. What is striking about them? 이 사람이 그린 이 그림들에서 놀라운 점이 있었다. 여기서 striking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빈칸에 있는 문장이죠. 그림을 보고 표정을 맞춰야 되면 쉬워야 되고 명료해야 되는데 놀라웠대. 이걸 보고 왜 놀라워? 그렇다면 무언가 반전이 좀 있겠죠.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무엇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냐면 빈칸 주변의 말은 주목해야 한다. 빈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What is missing? 이 뭔가가 없는 게 있었어. 빠져있는 것이 있었는데 in all this 아까 얘기했던 심리 실험에서도 그렇고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서 빠져 있었던 건 is any setting or context. 뭔가 배경이나 맥락에 대한 것이 빠져 있었다.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그러니까 감정이 드러난 표정을 봤는데 이건 무슨 감정이다라고 정할 수 있는 맥락이라든지 배경이 없었다. 그렇지. 왜 표정이 안 좋은지 그 배경을 알아야 이게 슬퍼서 우는 건지 기뻐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왜 그렇게 실험이 어려웠고 실험에서 매번 다른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보고 놀라웠던 거는 맥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부연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이 context, 맥락이 없었다라는 말을 좀 부연해지기 위해서 화자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We must know, 우리는 알아야 돼요. Who this person is. 말하자면 그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알아야 되고 Who these other people are.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지? 괴롭히는 사람인가? 도와주는 사람인가? 위로해주는 사람인가? What their relationship is. 그들의 관계성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what is at stake in the scene. 그 장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and the like.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부연한 표현이 뭐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컨텍스트죠.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같이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맥락이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거. 그런 게 빠져 있었다. 맥락이 빠져 있었대요. 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또 주목을 해봅시다. In real life as well as in painting. B as well as A. 체크해봅시다. 어디에다가 방점을 둔 건가요? A뿐만 아니라
B가 조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 여러분들을 유도하고 있죠? 자, 이제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we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우리가 그냥 얼굴을 우연히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만, 표정만 보게 되는 게 아니다. We encounter people.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뭐 마주치기도 하는데 in particular situations. 특정한 환경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교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서 아마 복도에서 만나면 조금 더 웃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교실에서 만나니까 별로 표정 좋지 않을 수 있어. 왜냐면 공부해야 되거든. 내가 이제 졸리게 할 거거든. 그리고 our understanding of people. 자, 우리 인간이 어떤 또 다른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cannot somehow be 어려운 단어 나왔다.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밑에 주어졌죠. 촉발되다. 갑자기 형성되는 거 아니고 and cannot somehow be held isolated. 이렇게 뭔가 분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거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무엇으로부터?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뭐에 대한 다시 또 부연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우리 특정한 환경에서 만나고 사회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상황에서 만나고 전부 다 무슨 말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컨텍스트. 그런 거 안에서 만나고 그런 것과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상황 안에서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숨쉬고 그리고 have our being 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이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존재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무엇이 남아요? 저는 실험이 있었고 그 실험은 심리학에 관한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표정을 봤고 근데 그 표정을 알 수가 없었어. 알 수가 없었는데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 맥락이 없이 표정만 봤기 때문에 알 수 없었어. 반대로 맥락이 있었더라면 그 표정이 무슨 기분을 나타내는지를 혹은 어떤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었죠. 자, 선택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빈칸에 들어가야 하는 말은요. What is striking about them? 그림으로 등장한 혹은 사진으로 등장한 그 표정들에서 놀라운 점, 특히 그림에서 등장했을 때 놀라운 점은 빈칸이다. is that 절. 1번. All of them. 그런 표정들이요.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with their intended emotions. 원래 보여주려고 의도했던 이모션이랑 완전히 매치했다. 그런데 어디에 주목하자고 했어요? 보여줬을 때 되게 달랐다. 그래서 1번은 아닌 거죠. 아니고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치했다는 게 아니라 매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매번 달랐다. 2번 봅시다. 놀라운 점은 every one of them, 그 표정들이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정말 사진과 같은 정교함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 선택지도 정말 많이 골랐는데요. 정말 사진처럼 그려놨기 때문에 놀라웠을까? 사진처럼 그렸으면 맞췄을까? 지금 논조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일단 이 선택지가 조금 매력적일 수 있는 이유는 illustrating 위에서 나온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그렸을 것 같지만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표정이 정확하게 나타난 점이 놀라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확했는지 이러한 부연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과 관련이 없었습니까? 사진처럼 정확하게 정교하게 표현됐다라는 것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2번 선택지 아닙니다. 3번 선택지 볼게요. 놀라운 점은 그 표정들이 definitely displayed. 완전하게 표현이 됐는데 its own social narrative. 그 각각의 사회적인 그들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거 완전 반대죠. 무엇이 없다고 바로 다음 문장이 나왔어요. 컨텍스트가 없었다고 정말 반대가 되는 선택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놀라운 점은 most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그 표정들이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뭐 하는 것 같았냐면 보여주는 것 같았대요. 개성이 있는 표정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 유니크한 개성, 성질을 보여줬다면 그 실험의 결과들이 다 다를 수 있었을까?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 바로 다음에는요. 유니크한 게 나타나려면 뭐가 있었어야 돼? 맥락이 있었어야 되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 무엇이 나옵니까? 맥락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또 4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는 건 5번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5번에 적게 골랐을까요? 화가가 다양한 표정을 그렸어. 그랬는데 그 표정들이 놀라웠던 건 any number of them, 그 표정들 중에 그 어느 것도 could be substituted for. 여기 한번 별표를 좀 쳐봅시다. 대체될 수 있다. 뭔가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one another without loss. 아무 손실이 없이 다른 표정으로 바꿔 끼워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여기서 지금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 사람이 찡그린 거를 보든, 이 사람이 지금 찡그린 걸 보든, 이 사람이 찡그린 거를 보든, 이걸 다 대체를 해도 각각이 어떤 맥락에서 찡그리는지 알 수 없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이 나타난 건 그냥 찡그린 거야. 그런데 왜 그랬는지 진짜 마음의 state of mind는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화가가 그렸는데도 놀라운 점은 각각의 그 얼굴들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 뒤에 왜 그랬냐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었어. 배경이나 맥락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5번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표현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세요. 연구가 나왔고 연구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면 결과에 주목을 하면 그게 주장이에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 결과값에 나왔던 게 항상 그 결과라는 게 매번 다르더라.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가 뭐지? 좀 직접적이지가 않아. 조금 더 부연이 필요하게 느껴졌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이 이 striking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좀 알고 있었어야 돼요. 놀라운 점은 빈칸이더라.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놀라운 점이 있었다라는 여기에서 단서를 잡고 다음을 좀 생각할 수 있었어야 했다는 점. 이런 표현들이 까다로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읽다 보니까요. 대명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them, all this, any number of them. 그 다음에 이 선택지 안에도 그 대명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 대명사가 얘가 지칭하는 게 이것들, 그것들이 뭘 지칭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전략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같은 말. 이 표정들을 보면서 없었던 게 세팅과 컨텍스트였는데 이런 같은 말을 이게 없었어, 이게 중요해 라는 거를 빈칸 아래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단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같은 말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말을 강조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되 다른 어휘를 쓰고 있구나, 다른 표현 방법을 쓰고 있구나, 이거 같은 말이구나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어려웠던 이유가 문장이 굉장히 길고 복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꾸준하게 했어야 했냐면 어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주어가 동사하는 거구나. 주어가 목적어를 어떻게 했다는 거구나. 주어가 뭐라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선택지가 가진 특징이 있었죠. 정답을 가장 적게 골랐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고른 이 오답 선택지들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었어. 매력적인 포인트는 무엇이었다? 이들이 중심 소재를 담고 있다.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글 전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고르게 되는, 이거라도 고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정답 자체가 이거라 정답이라고 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요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표현일 것 같아요. 표현이 좀 어려웠죠. be substituted for, 뭔가 이렇게 대체된다라는 표현.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다 대체될 수 있다, 손실 없이, 이런 표현들이 좀 간접적으로 은근하게 표현이 됐던 거. 그러면서 위에 있는 어떤 중심 소재를 그대로 쓰지 않은 거. 이러다 보니까 딱 5번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기가 어려웠겠다.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틀린 문제가 꼭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을 내가 알면 걔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지닌 것을 딱 스파링, 아이덴티파이 아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딱 식별을 하고 너를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독해를 하면 좋을지 그것을 조금 정리해 보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계속 반복할게요. 빈칸 추론 문제,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중심 소재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합니다. 뭐에 관해 얘기하는 건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표정 같은 것들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라는 실험을 했던 거죠. 마음은 어떤 건지 이해하라고 해봤는데 이게 뭔지 맞춰보라고 했는데 꼭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맥락이 없이는 그게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잘 찾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특히 선택지가 까다로웠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선택지가 1, 2번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골랐어요. 그렇지만 소재를 이탈했어. 일관되게 맞아 들어갔다. 이게 중심 소재가 들어있지만 이탈이에요. 그게 아니야. 일관되게 맞아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런 거. 그 다음에 photographic precision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사진과도 같은 정밀도에 관한 구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그렸고 얼마나 그대로 표방했는지, 이런 소재들, 이런 게 다 이탈했다. 3번, 4번 같은 경우에 주제에서 반대되는 내용이었어요. 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맥락이 보여줬어? 아니,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았는데 보여줬다 그랬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개성을, 그 독특한 어떤 성격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맞출 수 없었던 거고, 실험 결과가 매번 달랐던 거고, 다 대체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이탈한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소거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택지가 정답이었는데 얘가 중심 소재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표현도 좀 우회적으로 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었지만 그럴수록 주목하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빈칸 추론 문제를 풀면서 틀릴 때는요, 정답으로 고르고 싶지 않은 선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지는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무언가 표현을 조금 우회적으로 할 때, 내가 직관적으로 풀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때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잘 따져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보다 훨씬 쉬운 지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는요, 지문을 봤는데 예를 들면 study, survey, research, 이러한 연구, 실험,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항상 그 내용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연구의 내용이 중심 소재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고 설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디에 등장을 하겠습니까? 결과, 그 연구의 결과, 설문조사의 결과,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글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결과라고 주어지는 것이 조금 직접적이지가 않았다. 내가 좀 추론해야 됐다. 하지만 언제나 연구에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요,
갑자기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언가 사례를 보여주고 싶은 거구나. 넓은 의미에서 예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끌어왔구나. 그래서 갑자기 사람 이름, 명사 등장하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면 글 전체를 이해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법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려울수록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문법 한 꼭지까지도 다 알아야 해. 그래서 them 같은 단어가 쉽지만 뭐 가리키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서 이 빈칸에 해당하는 문장과 이번에도 바로 빈칸 다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그 빈칸과 빈칸 주변에 주목을 하시고, 그래서 이 빈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왔습니까? setting or context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복했어. 여러 번. 어떻게 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써서 반복했는지에 주목하면 좋겠다. 그리고 참 알찬 지문이었는데요. 어려워서 알찼나 봐요. 마지막 부분에 또 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한 스킬이 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특정한 상황, 어떤 사람이나 사회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것, 이렇게 보니까 글 전체에다가 장치를 다 깔아놓긴 했어요. 뭐 그거를 한 번에 잘 조합해가지고 눈치채는 게 어려울 수는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잘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근데 그것들 우리가 잘 알면 좋겠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어려웠던 이 문제에서는 어떤 독해의 스킬들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까? 계속 기억하세요. 어떤 모든 문제 공통 중심 소재와 중심 생각, 그것이 주제다.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고요. 선택지가 까다로운 문제였다. 소거를 해야 되는데, 지워가야 하는데 중심 소재에서 벗어난 거. 모른다고 했는데 확실하다고 한 거. 잘 안 보여주는데 너무 보여줬다고 한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소거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연구가 등장하면 그 내용과 결과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그냥 연구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예시를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차 얘기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사람 이름 등장하면. 이 사람 괜히 등장한 거 아니다. 특정 사람 나오면 뭔가 자기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 끌어온 것이구나. 기억하셔야 되고, 반복되고 있네요, 지금. 빈칸 주변을 언제나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뒤에서 정답에 대한 근거가 나왔죠? 우리 6월 모의고사 빈칸 추론에서도 바로 다음 문장이 빈칸이랑 같았어요. 주변을 좀 꼼꼼하게 보고, 근데 뭐 꼼꼼하고 잘 보려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어법 학습이 필수다. 같은 말을 계속 같은 말로만 하면 재미없을까봐 고맙게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표현이 어떻게 다르게 나왔는가, 반복이 돼서 나타나되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휘 학습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글의 마지막 부분이 또 강력한 힌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독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해야 할 게 많고 답도 진짜 이렇게 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독해를 잘하기 위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디테일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고 이번에 문제 풀었던 거에 한번 스스로 잘 적용을 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낸 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